네,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은 어제장 복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증시를 들어올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선물 포함해서 초대량 매수세를 해준 건데 그 매수세 원탑에 랭크된 게 바로 삼성전자였죠.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자 향 장비나 그 밸류 체인들이 조금 센 탄력을 받았고요. 그 밖에 금융이나 자율주행 쪽 정책 관련 모멘텀이 같이 있어서 잠시 뒤에 브리핑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ADC 관련해서 한 2거래일 연속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강스텐바이오텍은 개별 이슈 때문에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해서 잠시 코멘트 삼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잠시 뒤면 공개가 되는데요.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노이즈도 참 많죠. 그 노이즈의 시작은 어제 개장 직전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 시작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 HBM3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까지였는데 제가 다시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약간 좀 정정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콜 테스트라면서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입장을 밝혔죠.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보인 걸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가는 시세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건데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7% 넘게 빠지면서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오보가 난 걸까라고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바로 그 연유는 PRA였던 걸로 조금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산, 준비, 승인의 약자가 바로 PRA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준비에 대해서 승인이 됐다는 건데 이 승인을 누가 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엔비디아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들 자체적으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상 직전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 통과가 임박한 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통과가 되고 나서 생산을 할 수도 있고 통과가 되기 전에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확답이 필요하죠. 자,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매출은 한 7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에서 한 8.5조 원으로 컨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조 원 정도 나왔을 때는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잠정 실적인 만큼 이 이상의 어떤 부문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HBM이나 CXL 관련해서 코멘트는 본 실적 컨퍼런스 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너무나 관심이 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번 잠정 실적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또 본 실적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디테일보다는 큰 그림에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제도 그렇지만 HBM과 관련해서 개발팀을 신설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HBM 3, 2 양산이 어느 정도 지금 퀄 테스트 단계에 있느냐 또 SK 하이닉스와 격차는 얼만큼 나느냐 이런 구체적인 그림보다는 확실하게 HBM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기조고요. 그리고 CXA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레거시 쪽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일단은 디램이라든지 또 낸드 쪽에 있어서 가동률이 이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과거 업사이클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캐펙스를 증가하면서 캐파를 확장했었죠. 이에 따라서 관련한 밸류 체인들이 내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땅까지 수혜를 누리기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성전자 향 밸류 체인 어제 시장에서부터 움직이게
시작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시장의 판도도 살짝 바뀌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힘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이 많다면서 정리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비마 치료제 상당히 핫했지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제는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또 가격까지 비싼 알츠하이머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건 아닌가라고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A냐 B냐 보다는 C인 플랫폼을 선택하자라고 두 분 다 답변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제장에서 이제 펩트론에 대한 관심을 보자라고 정리가 됐었지만요.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 최근에 알테오젠을 필두로 ABL 바이오에서 ADC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거래일 연속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였죠. 근데 또 ABL 바이오 그리고 ADC와 관련해서 진심인 분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제3의 답으로 플랫폼 쪽들 오늘은 좀 깊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ADC가 뭐길래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다시금 들썩들썩 거리냐 봤더니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접합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표적이 되는 그 항체에다가 암을 공격하는 그런 약물을 접합해서 결국에 항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저를 갖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엊그저께는 ABL 바이오가 쏘아 올려서 시장에 다시 관심이 받게 됐지만 그 전에 먼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시장에서는 붐이 한번 일었습니다. 바로 리가켄 바이오가 ADC 기술과 관련해서 얀센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엊그제 ABL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어제였죠. 알테오젠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ADC를 SC 제형으로 만드는데 개발의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좀 상장을 안 한 기업이죠. 오름 테라퓨틱스도 차세대 ADC 기술을 목표로 연내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라고 기사를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결국에 이 ADC 시장의 지금 플로우를 봤을 때는 바이오텍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쪽으로 방향성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유효한 포인트도 조금 더 배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잠시 뒤에 바이오에 일가견이 있는 분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와 더불어서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전부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밸류업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물론 수요일 날 정부가 밸류업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세제 혜택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었죠. 근데 실제로 결과값이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2025년까지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결국에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는 은행주들이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언급은 됐었지만 막상 은행 쪽에서는 계획을 발표할 거다라고만 말했었지 실질적인 뭔가 결과값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최초로 메리츠 금융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외에서 움직이는지 봤더니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 시장은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을 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원전부터 전력 기자재 또 AI까지 아주 정부에서 밀어주는 섹터가 분명합니다. 일단 원전부터 볼까요? 최근에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참 가가지고 수출 계약을 따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매번 걸리는 게 바로 금융 지원 이슈였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85조이나 지원을 받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살짝 또 기대감이 커지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전력 기자재 쪽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고 전선,
변압기 쪽의 수출을 가속하기 위해서 무려 3조 원 가까운 규모의 무역보험을 별도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죠.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직접 코트라 무역과까지 배치를 해서 이 수주를 따오는 데 적극적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밝혔고요. 또 끝으로 AI 쪽에, 그러니까 AI나 로봇, 자율주행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최대 1.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도 지금 이번 주만 해도 테슬라도 그렇고 왕왕 언급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부 정책이 좀 시장에 탄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 정부 수혜로 꼽혔었던 은행 그 밖의 딴에는 어떻게 관심을 좀 좁혀가면 좋을지도 살짝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해답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좁혀가 볼게요. 자, 끝으로 그 밖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도 꼽아봤는데요. 일단 배터리 쪽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성 SDI가 1조 잭팟을 터뜨렸네요.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에 ESS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하겠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자, ESS용 배터리 쪽에는 특히나 또 중국이 많이 장악하는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유럽연합에서 5일부터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에 최대 관세를 50%까지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한 넉 달 정도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간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이 유럽연합 자체에서 좀 반기를 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 밖에 한번 이슈들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장에는 과연 어떤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 보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아침은 이분과 함께하니까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리고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당장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물론 잠정입니다만 어제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판도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전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 여러 노이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일단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3%대까지 올라오면서 좀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단 어제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한 8조 3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9조 정도 나오면은 한 좀 시장에선 서프라이즈라고 네.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은 9조 이상이고, 뭐 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좀 주가 향방을 가를 수 있을 만한 게 그 디램이랑 낸드 또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문별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영업이익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는 11%대 나와 있는데, 그래도 12%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성 기대감 자체가 잘 개선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가 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주가가 좀 이렇게 좋지 못한 네. 네, 흐름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하는 뭐 4조, 5조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왔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한 6조 정도 영업이익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일에도 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오히려 눌린다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계기로 오히려 삼성전자 기회다. 아, 근데 제가 좀 봤더니요. 일단은 레거시 쪽에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밸류체인들 움직였단 말이죠. 뭐 오늘 잠정 실적을 당장으로 방향성 잡아갈 수 있나요? 소부장단은? 굳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 감산을 통해서 사실 이미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용은 부회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번 컨콜에서 레거시 쪽에 대한 투자와 이제 HBM의 어제 뭐 대대적 조직 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어제 뭐는 루머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PRA라고 해서 이제 결국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향후에 이걸 제품을 승인을 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이미 내부적인 이미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아마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퀄테스트 좀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젠슨왕 회장도 이 정도 만족감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블랙일 AI 가속기도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우리 할래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제품 가격단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쪽 캐파가 들어와야 쇼티지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9조냐 8조 5천억이냐 좀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7월 30일 날 만약에 그 기간대에 컨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HBM, 레거시 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수급이 3조 이상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제 그쪽에 좀 시선이 더 커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캐펙스를 갖다가 늘리겠다라고 이미 조금 기정사실화 하시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소부장 뭐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어제 뭐 급등 나왔던 부분들이 뭐 이오테크닉스 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제우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이번에 삼성전자의 포커스는 전공정과 후공정입니다.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캐펙스는 더 늘릴 것이고 이제 전공정의 레거시 쪽에 캐펙스를 늘릴 건데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미 전공 쪽에서는 장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이제 후공정에 대한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들이 빠졌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이제 스타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XL도 약간 후공정 관련해서 좀 가던데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근데 CXL 같은 경우는 시장 네. 규모가 26년 기준으로 21억 달러입니다. 한 2.5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물론 결국에 이걸 하는 이유가 기존에 HBM이든 기존의 메모리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속도를 더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좀 첨가적 역할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승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컬 테스트를 통과가 되고 HBM 시선이 쏠린다면은 오히려 HBM 장비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BM에 대한 컨콜의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해서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두 분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보자라고 일치가 됐는데 오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혹시 하반기는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바이오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나만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돈이 없어서요. 네, 일단 ADC 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ADC 쪽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또 분이 또 계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ADC도 물론 좋지만 또 비만 치료제 시장도 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게 또 ADC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 일단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뭐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모멘텀 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제로 실적이 좀 부여가 되고 좀 그 수치가 찍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좀 빠른 순환 그 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DC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추세상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C
ADC 좀 어떤 거 보세요?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플랫폼 기업 중에서 좀 알테오젠 다음으로 좀 기대를 가져봐도 오. 좋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ADC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다수의 뭐 암젠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한테도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뭐 2조 2천억 원 넘어가는 규모도 있고 뭐 1조 6천억 원 넘어가는 규모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좀 실적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ADC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에서 23%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ABL 바이오가 뭐 4천억 원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리온이 또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일단은 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7천억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또 현명한 전략을 주셨어요. 투트랙 전략입니다. 일단 B만은 트레이딩 쪽, 네. 그리고 ADC 쪽은 좀 더 길게 실체가 있으니까. 과장님, 네. 이 도대체 ADC 뭐예요? ADC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항체, 결합체 이런 얘기 말고요. 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유도 미사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유도 미사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암을 잡기 위해서 주사를 투약을 했을 때 가장 센 이제 암을 바로 그걸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제 쏘는 역할이 이제 ADC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항암제 이제 주사약이 있으면은 결국 ADC를 투입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이제 암을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ADC 역할이지 않을까. 뭐 전 세계적으로는 다이치 산큐가 있고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전년도에 한 40조인가 50조에 인수했던 시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ADC가 계속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처음 제약바이오 쪽에 시장이 움직였던 게 2005년도에 우리가 이제 황우석 박사의 개념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 15년도에 우리가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또 바이오 시밀러로 2028년쯤에 이제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CDMO가 이제 코로나 때 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신약 개발이 조금 포커스를 맞추긴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HK 이노엔의 K캣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바이오 플랫폼입니다. ADC도 리가켄 바이오가 12월에 기술 이전을 했죠. 알테오젠도 이제 머크와 2월 달에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시장에서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느냐? 로열티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 몇 년 뒤에 1조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으라는 수익 구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이게 페트론도 결국 이겁니다. 일랄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거 일주일에 주사 한 번 맞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근데 이게 인벤티지랩이나 페트론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세 번에 한 달에 맞을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되면 추후에 로열티를 받는 구조. 이게 네. ABL 바이오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수익 구조가 사실 시장에서도 이제 몰랐던 거죠. 예전에는 기술 이전만 받고 아니면 향후에 마일스톤만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 로열티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셀트리온처럼 20조, 30조로 갈 수 있는 회사로 하나둘씩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DC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뭐 보세요? 그러면 ABL 바이오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과장님은 알테오젠 좀 관심 깊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결국에는 이번 9월 22일 날 만약에 그 머크가 임상 3상 키토르다 SC가 끝나면 이게 26년부터 1.4조를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28년부터 키토르다 SC가 대략 한 40조 이상의 매출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로열티를 2044년까지 물론 4%지 5%지 모릅니다. 이건 비공개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로열티를 받는 구조면은 그 당시 28년도가 되면은 알테오젠은 대략 한 2조에서 4조 정도 받는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과 같은 매출액이 나온다. 셀트리온이 대략 한 4, 50조죠. 그러면 지금 13조 알테오젠이면은 똑같은 가치를 받게 되면 여기서 3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목표가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ADC 얘기했는데 ADC는 아예 여기
주식의 밸류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O제는 당분간은 우리나라에 일단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플랫폼 꼽아주셨고 오늘도 역시나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방향성은 플랫폼 쪽에 잡힌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어제 정부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대표님 금융주 말고 다른 쪽은 혹시 유망한 거 없을까요? 이미 너무 네. 알고 있으니까요. 금융주 말고는 전 자율주행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이 있죠. 8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한테도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그 자율주행 탑으로 움직이는 건 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도 여전히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으로는 탑픽으로는 현대 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부터 반도체 또 상당히 큰 주제였는데 두 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덕분에 쉽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